아니 EV3가 4천만 원 중반에 살 수 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일 명품 3사 EV3랑 똑같은 가격이라면 누가 EV3 사나요? 아우디 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요즘에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불이 붙는다, 약간 뭔가 좀 관심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다 이유가 있죠. 가격이 생각보다 내연기관보다 괜찮네? 이런 인식 때문에 너도 나도 요즘에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현대 기아가 그 포문을 열었어요. EV 세리를 출시하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현대는 뭐 있어요? 캐스퍼 EV, 더 커지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간 캐스퍼 EV를 출시하면서 야, 내연기관 살 거면은 진짜 전기차 괜찮겠다. 유지비 싸지, 출력이나 이런 거 좋지, 옵션 많이 들어갔지,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꽁꽁 닫혀있는 지갑을 뭔가 좀 열만한 매력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폭스바겐 ID4가 3,900만 원이다 이러니까 전 시장이 불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푸조도 말할 거 없어요. 푸조도 막 한 1,3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우디 전기차 슈퍼 이트론도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빠르게 연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알게 모르게 똑똑한 소비자분들은 벌써 다 출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사실 아우디에 막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다 보니까 좀 그냥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아니 검색어에 슈퍼 이트론, 그 다음에 슈퍼 이트론의 출고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지금 저렇게 많이 팔리나고 알아봤더니만 할인이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였어요? 일반 모델이 6,170만 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6,870만 원 해가지고, 이 정도면 보조금 50% 받으면 6천 초반에 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얘 좀 비운의 전기차예요. 저희가 전시장 가서도 촬영했지만 디자인 스펙 이런 것들 막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비운의 전기차냐면, 전기차는 뭐예요?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 보조금의 유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저온의 주행거리 때문에 보조금을 처음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약간은 이거 그럼 누가 사냐,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죠. 물론 아우디에서는 부랴부랴 이 불을 좀 지나려고 자체적인 보조금 지원, 말 그대로 할인을 해서 조금 불씨를 올리긴 했지만, 경쟁 모델들이 워낙 쟁쟁한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우디 슈퍼 이트론이 그동안 약간은 주춤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왜 대박이냐? EV3 출고 가격이 얼마예요? 어스에 혹은 GT 라인에 옵션 정도 집어넣고 풀옵션에 가까이 해서 보조금 다 받으면, EV3는 보조금 100% 다 나오거든요. 다 받으면 얼마예요? 출고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옵션을 좀 줄이면 4,000 초반이면 대부분 출고를 합니다. 진짜 가성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에 살 수 있다. 이러면은 내연기관에 비교해도 훨씬 매력적이다 보니까 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우디 슈퍼 이트론 얼마일 것 같아요? 할인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4,000 중반에 산다 그러면 EV3 살래요? 아우디 슈퍼 이트론 살래요? 자, 여기서부터가 갑자기 뭐야, 이 차가 4,000 중반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는 소비자분들은 EV3가 아니라 슈퍼 이트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 이 차 재고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3개월 정도 이제 프로모션 하니까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다 나가서 이거 출고하려면 계약을 넣어놔야 돼요. 재고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다 보니까 빨리 계약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슈퍼 이트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영상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차는 말이에요, 일단은 디자인, 브랜드, 상품성 중요하죠. 하지만 가격이 일단 괜찮으면 나쁜 부분들은 다 커버가 돼.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1세대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현대기아만 따져도 2세대 혹은 2.5세대라고 평가받아가지고 전기 모터가 회생제동하는 것도 단계 조절, 감쇄력 조절, 주행 느낌 다르고 충전 속도 빠르고 주행거리 길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2세대, 2.5세대 전기차들은 되게 좀 발전돼 있어요. EV3만 해도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우디 Q4 e-tron이 구리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복합 주행 거리가 411km 정도 되고 상온에서 도심 437km 가요. 얘가 근데 이제 저온에서 추운 겨울날에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이제 보조금도 못 받았던 거거든요. 저온에서도 한 200 중후반이나 300까지는 또 나갑니다. 아우디 로고가 박혀있고 디자인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1세대 전기차라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4천 중반이면 아니 괜찮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충전 속도 중요하죠. 예, MCN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LFP 막 이런 것도 아니고 MCN 배터리가 들어가고 400V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400V면 EV3랑 같아요. 뭐 EV6나 아이오닉5는 800V까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충전 속도는 조금 걸리긴 해요. 20%에서 80%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다 얘기하잖아요. 이 가격만 괜찮으면 아니 무슨 아우디를 4천 중반에 삽니까? 이러면은 이런 모든 단점들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LED 테일램프, LED 방향지시 등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조명 맛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Q4 e-tron이 인기 많은 게 수납 공간. 이 아우디가 지금 막 약간 좀 힘들다고 해도 Q5, Q7, Q8 잘 나간단 말이에요. Q4 e-tron 뭐 아우디에서 자랑하는 SUV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안에 히든 수납함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나는 좀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LED 등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차의 고급스러움, 프리미엄, 뭐 엄청 고급스럽다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모델이 있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 하면 4천 중반, 뭐 진짜 미친 척하고 막 보조금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4천 초반까지 되겠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천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이나 프리미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들어가고 프리미엄은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에보 타이어가 사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거는 헤드램프예요. 아우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냐 그냥 헤드램프냐 요건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LED고 이게 프리미엄까지 가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아우디가 이전부터 이 라이트의 진심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웰컴 라이트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우디의 그런 감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다. 그리고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왜냐면 요거 제가 좀 이따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가 막히거든요. 요거 정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썬루프나 실내 내장재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자, 그리고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6대4 폴딩은 되는데 뒤로 젖혀지진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도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어벤트는 이쪽에 송풍구가 따로 있고요. 온도 조절하는 거랑 스타트 단자, 시거체. 그러니까 웬만한 거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있고 한 1억 미만의 독일 차들을 타보면 내장내나 마감이 막 후지지 않냐라는 이야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만져서 타보면 괜찮네. 아, 역시 프리미엄이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이에요. 실내도 보면 어때요? 야,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 이게 거치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우디가 좀 재미난 게 지금 보면 핸들이 잠겨 있죠. 시동이 걸려 있는데도 핸들이 잠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드라이브를 놓으면 이렇게 핸들 락이 풀리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Q4 e-tron의 실내가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우디 디자인, 아우디 실내 레이아웃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Q4 e-tron을 시승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좀 넓고 게다가 무엇보다 내가 이걸 조작을 했을 때 그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디스플레이도 운전석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공조기를 이런 식으로 빼놓은 것도 너무 좋아요.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거 다 집어넣어 불편한데 이렇게 공조기를 또 빼놓고 실내 레이아웃도 보면 어때요? 조그 다이얼처럼 이런 식으로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드라이브, 중립, 후진 가는 걸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넘어가고 넘어갈 때도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타트 버튼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실내 레이아웃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강점이죠. 컵홀더 위치도 그렇고 가죽도 실내 내장재도 보면 어때요? 뭐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막 싸구려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우디 Q4 e-tron 재미난 게 보통 이게 핸들과 축 연결돼 가지고 내가 핸들 돌리는 만큼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네,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돌아가는데 이게 방식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핸들을 한 요 정도 돌리면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정도 돌리면 차가 이만큼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 감보다 얘가 조금 더 둔해요. 그러니까 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과는 사뭇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많이 돌려야 돼요. 이 정도 돌아가는 거 이거 많이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유턴이라든지 좌회전 할 때도 이렇게 좀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속도를 좀 늦춘 상태에서도 돌렸을 때도 한 반 정도를 더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돌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안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얘 회전 반경이 진짜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멈추고 돌려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뒷바퀴 돌아가는 수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돕니다. 이게 미친 수준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독특한 구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도 복합이 411이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진짜 도심에서만 탄다면 437이 넘는단 말이에요. 실주행이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충전 속도나 주행이나 막 이런 부분에서 막 엄청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막 2.5세대 거의 3세대에 가까운 전기차들 막 나오면서 회생제동에 대한 조절 막 이런 것들도 워낙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Q4 e-tron을 타면 예전 그 초창기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질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냉정히 얘기하면 확실히 좀 뒤처진 건 맞죠. 주행에 대해서도 이전 새로 나온 모델들에 비해서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약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근데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가격이 일단 4천 중반에다가 5천 초반이라고 하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는 차를 많이 타보고 비교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단점을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비교를 해드리는 거지 그냥 이 차만 놓고 일반 소비자분들 탔을 때는 야 그게 무슨 차이냐 회생제동 느낌 뭐 없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주행거리도 늘 길고 충전 속도도 나름 빠르고 실내 뭐 이런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이 정도 구성이면 괜찮다 계속 그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들을 좀 꼽자면 여기 전기 모터 소리 있죠. 우우한 소리 있죠. 이게 실내 주위 많이 돼요. 물론 이게 노래를 저희가 꺼놓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모터 소리가 좀 유입되는 게 조금 시끄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내 레이아웃은 진짜 탈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승차감,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게 또 가격이 괜찮다 보니까 아니 전체적인 주행 느낌도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내가 미쳤나 내가 뭐에 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 느낌도 사실 이 정도면은 전기차면은 그 딱 이런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딱 지나갔을 때 차가 이렇게 뜨거든요. 자 봐요. 딱 떴을 때 이게 밑에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전기차 특징이 이 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떨림 같은 것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요게 멀미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차체 제어를 흐트리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게다가 승차감도 뭐 엄청 럭셔리하고 부드럽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없지만 주행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좀 승차감이 딱딱해 이것 때문에 막 멀미가 나 라는 느낌이 하나 없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로도 탈 수 있지 않나? 4, 5천만 원에 주행거리 411km에 충전속도 이 정도의 이 구성이면 사실 괜찮거든요. 진짜 이게 가격이 깡패라고 아쉬운 부분들이 가격으로 다 상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6천만 원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 돈 주고 이걸 왜 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천 중반 5천 초반에 이러면은 이 차 산다고 잘못 샀네 비싸게 샀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차도 EV3가 진짜 풀옵션에 옵션 다 집어넣으면 4천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EV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옵션 다 집어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에어나 어스 정도 적당히 한두 개 집어넣고 출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보태보태 하면 이 순간에 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천 중반에 살 거면 EV3 사는 것보다 얘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나 구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는 EV3가 진짜 냉정하게 더 좋거든요.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왜냐면 얘도 지금 보면 자율주행 차선 유지, 앞차와의 거리 이게 있어요. 하지만 진짜 1세대 기능처럼, 그러니까 이걸 뭐 현대로 따지면 HD1 수준이에요. 아니면 1에서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 지금 우리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는 아 이거 왜 성능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내 내장재랑 통풍 시트 없는 것들, 공간의 활용도 지금 큐포 이트론이 많이 넓어졌다고 해도 EV3가 워낙 실내가 넓으니까, 물론 2열은 얘가 훨씬 넓습니다. 2열은 비교가 안 돼요. 2열이 훨씬 넓은데 1열의 이런 실내 레이아웃 같은 것만 따지면은 큐포 이트론보다는 EV3가 좀 더 활용적이나 보다 넓거든요. 대시보다 짧아가지고. 보면 회생제동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막살 떼면 원페달처럼 약간 회생제동을 강하게 잡아줍니다. 물론 이것도 아우디에서 신경 써가지고 회생제동 이질감 안 들게 만들었지만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과 비교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모든 부분들이 큐포 이트론과 EV3를 놓고 보면, 여러분 냉정하게 놓고 보면 뭐가 낫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성비나 기능들은 EV3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아우디, 그 다음에 큐포 이트론 실내에도 넓어요. 그리고 큐포 이트론이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성능이 막 떨어지거나 주행감이 이질감이 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정숙성, 큐포 이트론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를 놓고 비교했을 땐 확실히 큐포 이트론이 한 단계 위에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 사실 아우디가 아무리 뭐 할인의 이미지가 뭐 있다지만 그래도 독삼사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미쳤는데 EV3는 그냥 뭐 정보 길 안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요 차선 유지, 굴곡 같은 거, 뭐 좌회전했을 때 그 차선을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인식해가지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 차선을 넘어간다? 그 넘어갈 때 빨간색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산타페 풀체인지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현대기아도 등급에 따라서 요 차선을 인식을 같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나눠지거든요. 근데 큐포 이트론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방향키도 안 켜고 우측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한번 찍을래? 지금? 이렇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차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큐포 이트론을 계속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멀미 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적응하면 됩니다. 사람이 적응해야죠. 자, 근데 처음에 그 저속에서는 핸들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속이나 약간 좀 속도 올린 상태에서 주행했을 때는 핸들의 그 유격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이런 느낌이 확실히 차를 오래 타보긴 타봐야 될 것 같네요. 왜 좋게만 얘기하냐면 가격대가 확 낮아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단점들이 이게 이 정도면은 감안할 만하지 라는 수준으로 타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생제동의 느낌, 주행에 대한 그런 이질감들, 그 다음에 이 핸들도 어찌 보면 별로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공간, 통풍 시트 없고 시타입 단자도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활용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안 느껴지는 이유는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후방 카메라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야 무슨 이 차가 후방 카메라밖에 없어, 화질은 또 왜 이래.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 소리 이거 되게 사실 거슬리거든요. 전방 카메라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다. 가격 생각하면 괜찮다. 자, 오랜만에 큐포 이트론 가격이 진짜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참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재미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걸려면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큐포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타가지고 여기 센서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키 소지하고 브레이크만 밟아도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드라이브를 놓으면 시동이 걸려서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락이 걸린 이유도 앉으면 센서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도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 락을 좀 걸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전기차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재미나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큐포 이트론 이제 진짜 재고가 없어요.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아마 막판에 이거보다 좀 더 해줄 수 있거든요. 미리 계약을 넣어놓고 진짜 재고 들어왔습니다 할인해요 라고 해야지만 차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저희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업사원분들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점을 하고 미리 계약을 넣어놔야지만 이런 재고가 떴을 때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매물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가격을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좀 할인을 많이 하고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차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알파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트윈원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